안녕하세요. 저는 애플에서 옵티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저는 2007년도에 카이스트 기계과의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처음 2년은 이승섭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리고 그 다음 4년은 민범기 교수님 연구실에서 메타물질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 졸업을 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칼텍에서 포스닥을 했으며, 그 후에 2017년도에 애플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애플에 조인해서 아이폰 터치 센서 관련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아이폰과 애플 워치 디스플레이 팀에서 지금 옵티컬 시뮬레이션 및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체적인 진로에 대한 설명은 방금 전에 간단히 나눴고, 두 번째, 어떻게 해당 분야로 진로를 구체화하게 되셨는지,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셨는지, 처음부터 산업체로 가고자 이렇게 정하고 왔던 건 아니었고요. 포스닥 기간 중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포스닥으로 조인했던 칼텍 연구실은 응용물리학과에 있는 옵티컬 마이크로 캐비티를 연구하는 곳이었는데, 일종의 반도체 레이저와 같이 마이크로 나노 구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광학적 물리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요즘 핫한 기술인 거리 측정하는 라이다 기술이나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소 같은 실질적인 또는 실용적인 응용 분야도 다뤘지만, 주로 응용 기술보다는 펀더멘털 피직스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연구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저는 성향상 물리학자이기보다는 약간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가진 기계공학자로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일 같은 것들이 적성에 맞았고, 시간이 갈수록 제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잘하고 또는 좋아하는지 점점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애플에서 프로세스와 옵틱스 두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또 애플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애플 프로덕트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적성과 잘 맞다고 판단되어서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기계공학과에서 배운 지식들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현재 되고 있으신지. 돌이켜보면은 기계공학과에서 배운 지식들이 그리고 경험들이 항상 그 다음 진로를 결정하는 어떤 길잡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과 연구실에 있으면서 쌓았던 논문, 실적, 그리고 지도 교수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으로 약간 낯선 곳인 이곳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도 확장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제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애플에 입사할 때 필요했던 두 가지 중요한 스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세스와 옵틱스였는데, 프로세스 관련된 스킬은 제가 이승섭 교수님 랩에 있을 때 MEMS 팹 관리자를 했었거든요. 그때 자동적으로 되게 많은 프로세스들을 배우게 됐고, 그리고 옵틱스는 광학을 전공한 민범기 교수님 랩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시뮬레이션, 그리고 익스페리먼털, 그리고 또는 데이터 어널리시스 같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면접에 약간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때 배웠던 지식들을 기반으로 예를 들면 manufacturing process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옵티컬 시뮬레이션 그리고 failure analysis 등의 일을 현재도 수행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기계과에서 배웠던 그 기술을 그대로 이제 그 스킬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진로에 기계공학과에서 배운 지식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애플에서 아주 중요한 팀 중 하나가 프로덕트 디자인 하는 팀인데 이 팀은 애플의 모든 프로덕트의 미케니컬 디자인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팀의 대부분은 기계과 출신이고 주로 CAD를 이용한 모듈 시스템 그런 디자인, 설계 또는 FEA 구조 해석을 통한 failure mode 예측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계과에서 정말 주로 배우는 일들이고 정말 이런 최신의 어떤 테크놀로지도 이런 고전적인 기계 설계와 구조 해석 없이는 이런 최고의 프로덕트를 만들 수 없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공학과에서 배우는 이런 키 날리지들이 실제로 산업체에서 아주 유용하게 많이 사용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 기계과로 오길 잘했다고 느끼시는 순간이 있으신지? 이건 학교 다닐 때부터 자주 느꼈던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는 기계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일단 우선 저에게는 되게 재미있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약간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계과에서 배우는 그런 4대 역학이 이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을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닿았고 물론 그때도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나 뭐 일렉트론 퀀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고전 역학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메리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융합 연구가 워낙 잘 있다 보니까 기계과에서 꼭 이런 고전 역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기계과에 와서 후회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카이스트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저 또한 광학을 배웠고 기계학도로서 기계공학도로서 광학을 전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학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제가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조언까지는 그렇고 같이 그냥 생각들을 나누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생에 한 번은 어떤 분야의 정상에 오를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질이나 재능을 미리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인생에서 그 일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현재 워라밸은 어떠신지? 개인적인 상황이 모두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에서 이제 회사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를 가끔씩 이제 듣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제 아이 학교 등교시킨다든지 그리고 오후 2, 3시에 제가 하교를 시킨다든지 그런 일들은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리고 바쁠 시기도 물론 있지만 보통 일과 시간 9 to 5 또는 9 to 6에 충실하게 하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이어서 워킹 라이프 밸런스는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거의 2년째
지금 work from home,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워킹 아워를 조절할 수 있고 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개인적인 일이 있는 경우는 매니저랑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워라벨은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 주말이나 저녁 같은 시간에도 우리 자녀와 또는 저희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질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하고 싶은 선택이 있으신지? 이거는 특별히 언제로 돌아가서 꼭 이걸 하고 싶다, 그것을 못해서 아쉽다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성향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돌아보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보다는 비교적 약간 안전해 보이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린 합리적인 생각으로 약간 선택할 만한 길들을 선택해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굳이 나쁜 방법은 아닌데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했을 때 정말 그런 데서 정말 그 브레이크트루가 나온다든지 정말 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저는 되게 안전한 길을 갔던 것 같이 조금 느껴져서 조금 늦은 나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정말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 우선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이번 커리어 위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 경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학부생들이나 저나 이렇게 크게 나이 차이도 안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나이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선배님들에 비하면 굉장히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커리어들을 함께 쌓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례 없이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학생으로서 그런 어떤 조급함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을 또 허비하는 것 같고 또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하는 약간 불안한 막연한 불안한 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 저도 겪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시기를 이제 견디고 있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카이스트 기계과 그리고 동문 지금 커리어 윅에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학생들을 신경 써주고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동문이라는 끈으로서 연결돼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행사로 또는 서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자부심으로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획한 일이 실패하여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계획한 일이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훌륭하신 교수님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약간 돌다리 삼아서 더 빛나고 그리고 멋진 미래를 만드시길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따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